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맹사업 거래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선 가맹사업 거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표나 브랜드를 다른 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가맹점주는 이를 통해 본부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가맹사업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초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분들께서 가맹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가맹사업을 통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패할 경우 시간, 노력, 자본의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맹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맹사업 거래 시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계약 조건이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계약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불공정 계약 조건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을 일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의 원부자재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강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거래 계약 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 거래 시 여러분이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매출과 수익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보시고 브랜드를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당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어떠실까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 예측의 과장.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이 가맹점은 연평균 1억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매출이 그 절반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는 가맹점주가 기대했던 수익을 보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비현실적 정보 제공. 가맹본부가 시장 진입이 쉽고 경쟁이 적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시장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매력을 느껴 계약을 맺었지만 후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 편차 은폐. 가맹본부가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시함으로써 가맹점주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는 운영 중 예상보다 큰 손실과 추가 비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 과장 정보는 가맹사업 거래 시 많은 가맹점주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 과장 정보를 가맹점주님께 제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다 보면 매출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가맹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맹 브랜드의 홍보 및 광고로 일정한 매출을 유지될 가능성으로
가맹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광고할 때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본부에서 부담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광고비란 특정 가맹점에 대해서 광고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가 광고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설명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광고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당한 광고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도한 광고비 요구.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 효과가 거의 없고 광고 내용마저 가맹점주와 상의 없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자신의 매출을 고려하지 않고도 막대한 광고비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적인 광고 강요. 가맹본부는 특정 광고를 진행할 것을 강요하며 해당 광고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언급합니다. 이 광고의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그 역시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강요에 의해 가맹점주가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사례로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광고가 가맹점의 특성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광고비 요구. 이 경우 가맹점주의 사업 환경과 맞지 않는 광고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주님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가맹점주님은 가맹금을 지급하고 해당 브랜드로 영업을 하시는 독립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시고 종속되어 가맹본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준수하시고 경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어기고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특정 조건을 강요하여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특정 제품 구매 강요. 가맹본부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로서 A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브랜드의 제품만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이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속조건 거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가격 결정. 가맹본부가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맹점주의 경영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는 구속조건 거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고 강제 구매 행위. 가맹본부가 새로운 제품 출시나 프로모션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특정량의 재고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가맹점주님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속조건 거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을 생각하시는 가맹점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맹사업 거래는 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지위로 인하여 계약 해지가 쉽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 및 손해배상 부담으로 인해 쉽게 폐업 혹은 사업 전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부담시킨다면 어떨까요? 수긍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과중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가맹점주가 계약 조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지급이 요구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과도하며 계약 해지 시 예상 매출의 20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그 손해가 가맹점주의 통제 밖의 사유로 발생했다면 이러한 조건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가맹사업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법 이해하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맹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보 공개서 확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브랜드의 사업 현황, 매출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불공정 행위 주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수수료, 광고 강요 등의 항목에서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담 및 자문받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약이나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시장조사. 가맹점을 오픈하기 전 지역의 소비자 수요와 경쟁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 거래 시 유의사항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쉽게 이해되셨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밖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